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풀무원에서 일하는 전혜지입니다. 오늘 식품 분야의 진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 경험을 듣고 여러분들도 식품 분야에서 어떤 멋진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인데요.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제가 어떻게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의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품영양학이라는 전공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여러 대학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 공부한 배경이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벤처학을 전공했고,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공이었던 식품영양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고, 지금은 풀무원의 혁신사업 추진실이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세부적인 분야들입니다. 두 가지는 제가 과거에 참여를 했던 내용들이고, 또 두 가지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맨 왼쪽에 아쿠아소야라는 글씨가 보이실 텐데요. 아쿠아소야가 뭐냐면 대두 증자액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두 증자액이란 그 콩을 삶고 남은 물을 말하는데, 이 콩을 삶고 남은 물을 업사이클링해서 계란 대체제 또는 유제품 대체제로 어, 제가 소야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소재를 새로 개발을 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쿠아소야라는 새로운 소재로 식물성 요거트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식물성 베이커리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 고령 친화 식품이라고 써 있는 키워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령 친화 식품이 뭐냐면 고령자들이나 혹은 씹거나 삼키기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령 친화 식품을 개발하는 업무에도 참여를 했었고, 또 이전 직장인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이 고령 친화 식품을 타 회사에서 출시를 하기 전에 저희 연구원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 고령 친화 우수식품이라는 인증 마크를 발급해주는 업무에도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풀무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들이나 새로운 물질들이 학계나 뭐 다른 스타트업에서 그런 물질들이 새로 개발이 됐을 때 저희 회사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저희 회사의 제품에 그 소재를 넣을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를 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또 꼭 소재나 물질뿐만이 아니고 푸드테크 기술의 경우에도 어, 회사에 도입할 수 있는 게 있을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육상양식 김 연구 개발 사업에서 연구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육상양식 김이 뭐냐면, 보통 김은 바다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김을 육지에서 키우기 시작하는 연구를 풀무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제가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굉장히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사소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진을 보시고 있을 텐데요. 첫 사진으로 과학나라 실험 키트라는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회사를 굳이 뭐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과학나라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하는 형태로 실험 키트를 들고 와서 가정에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수업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 이 과학나라 선생님과의 실험했던 기억이 너무 재밌어서 그것이 제가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계기는 제 중고등학생 시절의 꿈이 파티셰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 밀가루나 설탕, 계란과 같은 그 공통적인 한정된 몇 가지 재료만으로 수백 가지나 수천 가지의 베이커리 제품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원리에 대해 또는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베이커리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타임라인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서 초등학생 때부터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초등학생 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가끔 수업을 듣다가 혼자 딴 생각을 하거나 상상에 몰두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학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멈춰 서서 개미를 관찰하는 일도 자주 제 취미 삼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때부터도 집에서 음식 만들기를 즐겨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저는 영어 공부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 한 과목 성적을 올리는 재미에 빠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 이때부터 제 꿈이 파티셰였는데요. 그래서 막연하게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에 가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어져서 고등학생 때는 국제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유학을 가기보다는 한국 대학에 진학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루트를 고려를 해보는 게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은 영어영문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는 영어영문학 공부는 정말 재밌었는데 그것으로 직업을 갖기에는 제가 직업적인 목표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직업이 상상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벤처학을 전공을 하면 제가 커리큘럼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그 학교 대학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벤처학을 전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파리로 교환학생을 가서 혼자 22살에 유럽에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또 벤처학 전공으로 컨설팅 회사에 인턴도 해보기도 하고 또 커리큘럼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파티셰의 꿈을 버리지 않고 식품 영양학 수업 중에 조리 원리나 식품 가공학 등의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듣다가 제가 식품 쪽의 전문성을 더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에 대학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와 보니까 저는 제가 이전에 했던 식품과 관련 없던 일들이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 저의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다 대학원의 학업 생활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와서 연구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그 프랑스 교환학생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연구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고요. 또 저의 컨설팅 인턴 경험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릴 적 꿈이었던 파티셰라는 꿈은 대학원생 때 식물성 베이커리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이 탐색하는 기간이더라도 그리고 목표가 없더라도 우선은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전공을 경험해 보니까 그중에서 과학 분야가 제일 흥미롭고 재밌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식품 영양학 전공 소개 단계인데요. 식품 분야의 학생들을 간혹가다 만나다 보면, 희망하는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영양학을 전공할 것이냐, 공학을 전공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식품 영양학은 우선은 음식이 우리 몸에,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또 올바른 식습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반면에 식품공학의 경우에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과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인데요. 식품을 더 안전하고 맛있게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생산하는 효율성과 대량 생산했을 때의 그 공정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을 했을 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떤 교과목들로 어,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을 배울 수 있을지 한 학교의 홈페이지에 있는 로드맵을 가져왔습니다. 1학년 때는 보통 생물학이나 화학 그리고 통계학 등의 전공 기초 과목을 수강하고요. 그리고 2, 3학년 때는 식품화학이나 식품가공학, 식품위생학, 그리고 영양학 등의 어, 전공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4학년 때는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에서 영양사 현장 실습이라던가 식품영양산업 연구 인턴십 등과 같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대학원에 가면 정말 더 다양한 세부 연구 분야들에 대해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페이지에서 양조나 전통 발효식품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특정 발효식품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감각 소비자 과학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식품 분야에서 감각 소비자 과학은 소비자들이 어떤 특정한 맛을 좋아한다, 어떤 특정한 맛을 강하게 느낀다, 아니면 재료가 약간 다른 두 가지 제품이 있을 때 그것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의 연구를 진행을 하는 그런 학문들입니다. 네.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직이 있을 수도 있고 영양 교육을 하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학교에서 식단을 짜고 식습관을 지도하는 영양사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고요. 급식이나 외식 관련 회사에서는 그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메뉴 개발자로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어, 연구원에서 새로운 식품 소재나 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기도 하고, 또 꼭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식품 회사에서 마케팅이나 품질 관리 업무를 하는 식품 영양학 전공자들도 많습니다. 또 식품 분야를 넘어서서 언론이나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이제 식품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진로들은 그 학사를 졸업한 이후에 석박사를 모두 포함해서 좀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속 조직이 학교냐 아니면 영리기업, 회사냐에 따라서도 업무적인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는 직접 연구 개발을 하거나 연구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그 연구와 관련된 특허나 기술 이전과 관련된 직무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에 따라 나누어 생각해 보면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하는 위주의 연구원이 있을 수 있고, 어, 연구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는 연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공을 정했다고 혹은 뭐 대학원에 석사를 진학을 했다고 거기서 이제 한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직업과 선택지들이 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진로 고민이 많은데요. 아마도 이 일을 계속하는 한 계속해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고 어,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재미로 시작한 작은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쉬는 시간에 했던 일들이나 그런 취미 활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어느새 나만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심과 호기심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속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길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